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또 제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제2강. 여러분들 제1강 시간에는 계약 성립의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단계는 무엇이고, 또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고, 또 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2강에서는 그렇다면 물건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물건의 흐름. 두 번째로요. 물건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물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물건의 흐름. 물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제조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그대로 사서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ODM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주문자 상표를 붙여서 제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OE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품들, 그런 것이 물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여기 있을 때 어느 나라와 거래할 것인가? 나라 선정이에요. 어느 나라와 거래할 것인가? 나라는 어떤 국가? 그죠? 뭐 동남아시아가 될지, 유럽이 될지, 또는 중남미가 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국가적인 뭐를 해야 돼요? 국가 리스트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어느 시장과 거래할 것인가? 시장. 어느 시장. 어느 시장과 거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 조사. 예를 들면, 어느 시장, 전자제품 시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면, 일본에 뭐 아키하바라라고 하는 그 전자 시장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책을 판매하는 데는 또 책에 대한 그 어떤 그룹핑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기업. 자, 어느 기업과 할 것인가. 그럼 어느 기업에 있어서의 어느 기업을 선정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신용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신용조사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제의 능력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과 거래할 것인가, 어느 기업, 그랬을 때 신용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상품으로 할 것이냐, 어느 상품으로 할 것인가, 어떤 상품, 이게 뭐예요? 그럼 상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상품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인도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인도 장소. 우리가 인도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거래 조건, 무역 조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무역 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운송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송수단에는 뭐 운송 방법 조사를 하면 되는데, 뭐 운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운송 방법에 내륙 운송. 우리나라에서 내륙 운송 할 수 있는 곳이 북한과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북한을 돌아서 가면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그 통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배와 항공으로 전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운송 방법 조사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제 어떤 그런 그날이 오겠죠. 북한이 이제 국가 그 시장을 개방을 하면 그 운송 그 통로를 내륙 운송으로 유럽처럼, 동유럽 뭐 서유럽처럼 그 굳이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내륙 운송을 통해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송 방법 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포워딩 회사에서 내륙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또는 해운 운송 같은 경우에 가격 비교라든지 어떤 시장, 그 출발하는 타임,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돈의 흐름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통화. 어떤 통화로 어떤 통화. 어떤 통화로 할 것이냐. 어떤 통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통화 가치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통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통화를, US 달러가 있겠죠, 그죠? 뭐 엔도 있을 거고요, 위안화도 있을 거예요. 위안화는 위안화도 N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유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통성도 어떤 통화를, 그러니까 유통이 잘 되는 통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유통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의 안전성이라든지,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된다든지, 뭐 그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죠. 제품 가격이 그만큼 하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의 흐름. 네 번째로요, 서류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계약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계약서 내용 숙지해야 됩니다. 서류 흐름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약서 종류가 있어요. 계약서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계약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종류를 파악을 하셔서 그 종류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 인도하고 관련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통관 관련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금 결제 필요한 운송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건 적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제 상관습.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건 국제 상관습. 국제 상관습하고 법규. 국제 상관습하고 법규는, 국제 상관습이라는 건 무엇인지, 국제 상관습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역을 규율하는 기본법.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국의 무역을 규제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무역 규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요. 그 무역 규제에 대한 기본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법들은 또 자국 무역 규제도 있지만 외국 무역 규제도 있어요. 외국 무역 규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제품에 대해서 외국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떤 법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수출입 공고라고 하는 관세율표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하시고, 그러니까 그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죠?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하나요?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같은 경우로 신청해서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바이어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시고 무역업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역업보다는 무역 대리업이 쉽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역 대리업이 무엇이고 오파상은 무엇인지 또 무역 대리업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역업보다는 무역 대리업이 좀 쉽긴 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 무역업보다는 무역 대리업 여기 부동으로 본다면 이렇게 좀 더 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역 대리업이 무엇이고 그러면 오파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역 대리업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역 거래자라는 건 뭔가요? 무역 거래자. 자, 보이시나요? 무역 거래자. 무역 거래자는 뭐예요? 무역 거래자라고 하는 것은 수출 수입을 하는 자를 무역 거래자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의 수입상 또는 수출상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물품 등을 수출입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무역 거래자, 무역 뭐라고요? 대리업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입 취급 품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의 대행도 가능하고 이제 약사법이나 마약법 등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1인 창조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 보는 건 약사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 같은 거 수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마약법 이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돼요. 허가 등록 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역거래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역업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그 제목은 적지 않을게요. 그냥 중요한 것만 일단 중간에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대리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역업은 어떻게 다른가? 무역 대리업은요 현재 무역 거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역 거래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역 대리업이에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역 대리업은 현재 무역 거래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대리업이란 무역 거래자 중 외국의 수입상 또는 수출상의 위임을 받아서 수입상과 수출상 간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역 대리업이라고 얘기해요. 수출입 간에 위임을 받아서 수출하는 상과 수입하는 상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거예요. 거래 성사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뭘 받아요? 여기에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커미션. 그래서 그 매매차익을 이거는 이제 커미션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매차익이 있죠. 100원에 들어와서 120원에 판매되면 매매차익은 20원이죠. 매매차익을 이윤으로 하는 무역거래자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무역거래자인 반면에 우리가 무역거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차익을 이윤으로 하는 그 무역 당사자를 우리가 이제 무역거래자, 다시 말하면 무역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역 대리업자는 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거래 성사에 대한 수수료를 가진다. 실무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오파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파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우리 현행의 대외무역법에서는요,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구분은 우리 어떤 그 민법의 본인과 대리인 거래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구분은 없다. 다만 우리가 무역거래자로서 얘기를 한다면 매매 차익을 이루어서 그 수익을 얻는 무역업과 또는 그 수입상과 수출상에 대한 거래 성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성사에 대한 그 수고료, 그 커미션을 취득하되, 수출입 간의 거래 성사가 시켜준 무역 대리업의 어떤 그 거래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역업 허가 없이 소액을 수입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역업 허가 없이. 무역업 허가 없이 소액을 수입할 수 있는지, 소액 수입 가능한가? 자,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을 할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수출의 경우는 10만 달러. US 달러죠. 10만 달러까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대략 100만, 1000만 원. 한 1억, 한 5,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이제 DADP 방식은 5만 달러까지 수출입 신고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DADP 같은 경우. 결제 방법에서 DADP. 이건 추심에 의한, 신용장 없는 추심에 의한 그 결제 방식입니다. 요거는 DA나 DP 같은 경우는 5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입 신고 없이 수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입은 무역업 신고를 마쳐야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출인데 수입은 여기다 할까요? 수입은 무역업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역업 신고를 마쳐야 수입할 수가 있고요. 이는 그 업체의 무역업 면제 조건을 말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무역업 면제 조건으로서 품목별로 수출입 요령에는 HS 코드, HS 품목 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출입 공고나 기별 공고, 아까 얘기했었죠. 수출입 공고나 여기 또 관세율, 또 여기 기별 공고라고 있어요. 기별 공고.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죠. 기별 공고. 이러한 기별 공고 또는 통합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반드시 무역업 신고를 마쳐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입 공고나 기별 공고 또는 통합 공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무역 거래자 중 외국의 수입상 또는 수출상의 위임을 받아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 대리업의 무역 대리업 또는 뭐라 그랬어요? 오파상이다. 또 한국 수입협회 또는 한국 수출 외국기업 협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대외 무역 그 법에서는 무역업과 우리가 이제 그 매매 차익을 우리는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 대리업은 수출상과 수입상의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 업을 우리가 무역 대리업 또는 수출입 행위의 주체인 무역업자, 내가 무역을 직접 내 물건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어서 허가나 승인 신고 등의 일체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통계관리의 목적으로서 수출입 신고시 무역업 고유번호의 제시를 요구하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를 신청해서 부여받으면 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무역업에 대한 그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은 국내에 수출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쓰고 또 현재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 얼마만큼 수출되고 수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렇게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어떤 그 창업에 또는 여러분 회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시 이제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한국무역협회 신고를 마치면 그 번호를 부여받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업 고유번호다. 이 번호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그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신고할 때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무역업 신고, 무역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신고 서류는 충분히 그 사이트에 가면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알고 계시고요. 신고서가 있어요. 무역업 신고서. 요거는 이제 제출 이 기존에 그 정형화된 신고입니다. 무역업 신고 서류.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처음에 해야 되겠다. 사업자 등록증. 그죠? 무역업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이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증명 서류가 있어요. 수산. 그러니까 농어축이죠, 그죠? 요거는 요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당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요거는 별도로 예시를 아마 해줄 겁니다. 해당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회원가입 신청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했었을 때 어떤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서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중재원을 통하게 되는데 세계에는 각국의 상사 중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또 만에 하나는 어떤 제재까지 조치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회원을 가입 시청서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서류 정도만 있으면 여기에 신고 서류 같은 게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이 4가지 서류를 신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류를 수출입을 한다. 주류. 여러분 뭐 와인 같은 것도 있고 그 수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에서 부여하는 이것을 내면은 뭘 부여를 해줘요? 뭘 부여를 해요?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무역업 고유 번호. 요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수입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대행 의뢰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주류 수출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행 의뢰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을 직접 하는 거하고 주류를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주류를 의뢰하는 실제 수입자는 실제 사용자죠, 그죠? 실사용자. 요거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류 수출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류 수출입 면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주류를 수출입 통과를 할 때 수출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그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있고요. 주류를 수입 판매할 때는 수입 주류의 종류 판매할 때는요. 요건 이제 뭐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류를 수입할지 수출할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쉬운 예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수입 주류의 종류, 그 다음에 수입 업자의 명칭 및 그 다음에 전화번호, 원산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알코올이 몇 도씨고 그 병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첨가물에 대한 명칭, 어떤 뭐라 그러죠? 특수 접착제를 스티커를 사용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슈퍼나 연세점 등에서 팔 수 있는 구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기한 수입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류도 일종의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마다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주류 수입에는 조금 우리가 특기할 사항은 주류를 수입을 할 때 용기 때문에 그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 즉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폐기물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주류를 수입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드카 같은 경우는요. 보드카 같은 경우는 HS 넘버가요. 이 HS 코드가 정확해야 됩니다. 2208이에요. 2208. 여러분들이 이제 HS 코드를 찾으면 22류에 보면 주류가 나와 있고요. 22류의 08 그 라인을 찾으면 여기에 대한 보드카에 대해서 6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2208에 60이 보드카 HS 코드예요. 그러면 2208에 60에 대한 보드카가 나오고 요게 4자리 다음에 4자리 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위해서 우리가 4자리 수를 더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기타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수입할 때 관세가요. 수입시 관세가 20%예요. 20%. 이거 수입 관세고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수입 관세가 20%고 그다음에 주세라는 거 있어요.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가 7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세의 그 10%에 또 해당하는 여기 10%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교육세, 또 부가세 10%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세하고 주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수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한 5분 쉬고요. 보따리 무역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보따리 무역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여기서 마치고 곧 3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